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고령자 교통사고율 15% 이하를 목표로 삼고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현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고령 운전자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먼저 부산의 고령 운전자 수와 또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약 27만 명으로요. 부산시 전체 운전자 200만 명 중에서 약 1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2020년까지. 근데 21년도에 약 2%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망자 사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2020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720건이었거든요. 고령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낸 경우가 720건인데 네.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3,081명,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3,081명으로 봤을 때 약 23.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100건의 사망 사고 중에서 약 25명이 고령 운전자가 원인이 됐던 사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부산의 수영구였죠. 네.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할머니와 손녀가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을 했는데 이 사고처럼 이런 고령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주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그 인지능력 저하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인지능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줄어들잖아요. 뭐 운동력도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력도 조금 감소가 되고 이런 게 이제 운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원인을 주게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사고 유형들을 보면은 예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났던 사고도 보면은 운전자분이 이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 못하시고 이제 출구로 나가시려다가 다시 들어오시다가 버스가 이 차량을 피하다가 전복됐던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사고로다가 4명의 사망 사고가 났었어요. 당시 운전자분은 70세 고령 운전자였는데 사고가 난 걸 확인하시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행동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를 하셨지만 그냥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사고 수습을 잘 안 되는 그런 사고도 많이 보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영구에서 났던 사고처럼 이 엑셀 브레이크 헷갈린 사고, 이거는 통도사에서도 예전에 났던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엑셀 브레이크 헷갈리는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고령 운전자분들 교육할 때 보면은 이게 운전을 매일 하시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실제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감이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많이 못 내서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를 못 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올해 76이 되셨는데 이 고속도로 타는 게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지와 관련된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부산뿐만이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시에서 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및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이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 3개 분야에서 8개 과제를 중심으로다가 대책을 수립을 했는데요. 네. 고령자 교통안전 기반 조성 분야,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보행, 보행자 안전보호 분야, 그다음에 안전운전 지원 분야, 이렇게 3개의 분야가 있어요. 우선 교통안전 기반 조성은 우선적으로 교통안전 교육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운수 종사자분들한테 네. 인지능력 자가진단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령 운수 종사자한테 교통안전 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체험 교육, 그다음에 참여 교육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를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컨설턴트는 실은 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가서 그 고령 보행자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쩜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행안전보호 분야에서는 이
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좀 정비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이 대부분은 뭐 복지관이 이러는데 몇 군데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 팔도시장처럼 시장 같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보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부전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사이에 왕복 4차로 도로가 있다 보니까 사실 보행자도 마찬가지고 운전자도 서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보행자 안전 보행에 좀 중점적으로 주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대각선으로 시행되는 그 횡단보도도 설치를 좀 많이 하겠다는 게 이제 부산시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안전운전 지원 분야에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관련돼서 인센티브를 조금 더 부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은 10만 원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이걸 20만 원까지 상향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시니어 교통안전 활동 사업으로다가 홍보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적성검사 강화제도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개선한다고 부산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대책들이 효력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네, 중에서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은 2018년 부산에서 처음 시행이 됐고 좋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대다수 지자체로 확산이 됐습니다. 참여 방법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까지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기존에 그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분들이 이제 운전하기에 내가 조금 많이 힘들고 좀 불편하신 분들은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면허증을 이제 반납을 하면은 네. 그 반납한 서류를 각 지자체 그 주민센터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제 교통카드로 반납 교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통카드에 이제 1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로 인해서 다른 각이나 이런 데서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었는데, 이게 2019년에는 약 9,846명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납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시간이 점차 되다 보니까 지금 21년에는 4,820명으로 약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데 네. 반납률이 좀 더 줄어든 게 좀 문제였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아무래도 교통비를 10만 원 단발성으로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반납을 안 하신 경우가 꽤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더 개선이 돼야지 좀 반납률을 훨씬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령 운수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생계와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운전면허 반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택시 화물차 운전자는 자격 유지 검사를 받고는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 방안은 없을까요? 예,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교육을 할 때 생계가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있다 하신 분들은 사실 반납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네. 하지만 이 운수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내 생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실은 반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손님들도 좀 나이가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좀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내리는 경우까지도 심지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75세 이상 그 고령 운전자들이 만약에 택시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 2중, 3중으로 조금 더 강화되는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재도 인지검사와 그다음에 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같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연세가 있으시면은 이 운전 말고 다른 거로다가 생계 수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발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운전대를 못 놓는 경우가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운전대를 놔도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생계에 좀 지장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들의 경우 대중교통이 유일한 이동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연령에 따라서 운전을 제한하기보다는 노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 차원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고령 운전자분들이 사실 면허증을 반납하기 굉장히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비 10만 원 지급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더 연계성이 없어서 면허증을 오히려 반납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산 시내처럼 이제 대중교통이 좀 활발한 곳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이동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지만 사실 기장 정도 또 넘어가게 되면은 네. 또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높은 고지대 사신 분은 어쩔 수 없이 또 택시를 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택시비나 또는 그 교통비에 대해서 좀 영구적으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타는 것만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하지만 보행도 교통수단 중 하나예요. 그래서 보행을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우리 외부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악지대가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실 때 언덕 올라가실 때 힘이 드니까 그런 쪽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리가 멀 경우에는 무빙워크를 설치해서 보행도 하나의 교통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보행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대안들일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사례도 살펴보면은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이나 뭐 독일, 미국 등 이런 교통 선진국에서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해외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어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나요? 예,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고령화가 시작되다 보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에서는 실버 마크라는 게 부여가 돼요. 그래서 실버 마크를 부착한 차량을 뭐 추월하거나 그다음에 뭐 바짝 붙어 있거나 하면은 이제 벌금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이 부여가 되고 네. 그다음에 갱신 기간도 이제 70세 나이에 따라서 갱신 기간이 점점 달라지거든요. 70세 미만은 이제 유효기간 만료 5년, 70세는 4년, 71세는 3년 이런 식으로다가 갱신 기간이 줄어들어서 이제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끌고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중교통의 이런 쪽에 할인율도 꽤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80세가 되면요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말소가 돼요. 네. 자동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2년마다 의사한테 운전면허를 위한 건강검진을 받고 별도의 주행 시험도 통과를 해야지 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갱신 주기를 좀 단축하거나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표준 면허 시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해외의 이런 잘된 사례들이나 이런 좋은 시스템들은 저희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의 얘기도 궁금한데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시면서 여러 고령 운전자분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반응이나 인식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고령운전자 교육도 조금 점점 단계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작년부터는 치매 검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구 지자체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교육 받으시고 이제 적성 검사를 받으시는데 사실 처음에 오실 때는 좀 화가 나신 분이 꽤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는 운전면허증 갱신하실 때 다 아시겠지만 운전면허 시험장 가셔서 면허증 주고 자가 진단하고 신체 검사만 받으면 바로 끝나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치매 검사 받으시고 또 교육 받으시고 또 시험장에서 또 갱신 신청하시고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시는데 막상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인지 검사도 확인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한 번은 좀 점검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매 검사를 했던 가장 큰 이유도 사실 본인이 치매가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받으실 때는 좀 기분이 처음에는 좀 그래 하시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좀 밝은 얼굴로 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이 교육은 의무로 진행이 되나요? 예, 현재는 의무로다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네. 의무 교육이 진행이 돼서요. 22년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20년, 21년에는 저희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진행이 돼서 올해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면허 반납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면요. 현재 이런 잦은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현 제도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외에 또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네, 우선 이 도로의 중심이 사실 그 성인 남자나 뭐 성인 그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아닌 네. 20세에서 60세 그 사이를 기준으로 도로가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장한 사람을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실은 신경 쓰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선 교통 표지판의 중심을 사실 가장 약자, 가장 눈이 잘 안 보일 것 같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많이 지금
그 표지판이 변경되고 있는데요. 그냥 표지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야간에는 LED 등으로다가 해서 더 밝게 고령 운전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 번호판의 색깔을 고령 운전자분들은 조금 바꿔서 네. 일반 운전자들이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니까 일반 운전자들이 왜 속도를 이렇게 느리게 하는 거야 하고선 뭐 화를 내거나 또는 일부러 추격하거나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표지판 색깔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일본처럼 실버 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는 잦은 반납에 따른 대중교통 이 인센티브도 조금 더 영구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택시를 탈 때 뭐 30% 할인해 준 거나 또 버스를 이용하실 때는 뭐 50% 할인해 준 거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디 여행 가실 때도 그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된다면은 운전자분들이 잦은 반납도 하고 그다음에 이용에 좀 대중교통의 불편함도 없고 또 운전하실 때도 내 신체에 맞게 이런 것들이 좀 계획이 되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 초보 운전 마크처럼 그런 실버 마크를 부착하는 게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라도 정착이 잘 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면허 반납제 자체는 아무래도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을 차별하거나 나쁜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이것도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 고령 운전자분들이 사실 면허증 반납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이제 그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운전면허증이라는 거를 반납을 한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고 이건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고령 운전자 교육을 할 때 제일 불만이신 게 뭐냐면은 왜 일반 운전자들은 교육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저희가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하고선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는 사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75세 이상이 될 때까지는 기회가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운전자도 5년이나 10년 또는 갱신하실 때 정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인식도 같이 개선을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도 일반 운전자가 받게 되면은 사실 고령 운전자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이 그런 자기만 차별받는다는 느낌 네. 그런 거를 훨씬 더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시에서 발표한 이 종합대책,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이전까지도 계속 반복돼 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런 완전 대책이라는 게 사실 그 실효성을 논한다기보다는 네. 사실 계속 꾸준히 해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통안전 컨설턴트는 이미 예전에도 고령 보행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진행했거든요. 네.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년에 한 번씩 누군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이거를 잠깐 쉬었을 때 사실 그 공백이 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시 고령운전자 관련된 또 고령 보행자 관련된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조금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2년의 공백이 생긴 순간 지금처럼 벌써 2% 정도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 했던 것도 가지고 오고 지금 보시면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나 또 노인보호구역 지정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완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원래 그 복지관에서만 이걸 진행을 하는데 이 시장에서도 이걸 지정할 수 있게 지금 조례로다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보호구역들이 지정되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인식도 더 좋아지고 이게 고령 보행자나 고령 운전자들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은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현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모두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책적 차원의 적극적 관리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